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주말이 썩 좋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특검과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에 그가 여인들에게 준 입막음 돈이 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연방검찰은 처음으로 트럼프의 입막음 돈이 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대한 위법 사항을 입건한다는 데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하원의 리더들도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의 감옥행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서 결론을 보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과 연방검찰이 발견한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선 2명의 여인에게 준 입막음 돈,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트럼프의 선거본부장인 폴 매너포트가 5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 그리고 코헨 변호사, 그리고 전 트럼프의 선거본부의 간부였던 릭 게이츠, 이 세 사람의 거짓말이 있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의 2016년도 미국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법원에 제출된 파일 속에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민주당 의회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의 위법 사실이 확실해지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예상들이 나와 있는데 법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헨 변호사와 매너포트 선거본부장에 대한 이 처벌 의견서, 여기에 나타난 사실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 모두가 말러 특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러 특검이 그 거짓말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로는 처음으로 검찰이 트럼프가 코헨 변호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의 여인들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라는 것을 적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의 여인들과의 정사 자체를 부인했고, 입막음 돈을 준 것을 나는 모른다, 변호사 개인 돈으로 준 것이었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파일에서는 그가 돈을 주라고 코헨에게 지시, direct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지시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은 그는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felony,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범죄는 탄핵 사유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의 메모에 따르면은 트럼프 타워의 모임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실을 입증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러시아 측이 트럼프의 선거 진영에 모두 14명에게 접촉을 했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사실을 인지한 중에 진행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줄곧 시도한 것은 트럼프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 dirt,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있다는 주장이었고, 이 미끼를 과연 트럼프나 트럼프 선거 진영이 덥석 물었는지, 이것이 이번 특검 조사의 키였습니다. 이 특검의 파일에 코헨, 매너포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증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을 특검이 다 밝혀냈는데, 매너포트가 러시아로부터 접촉을 받았는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그가 트럼프 측에 누구와 다시 접촉을 했는지, 이것은 파일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수사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회 태도입니다. 어제 민주당 하원 의원인 애람 쉬프 의원이 앞으로 이제 하원 정보위원장이 될 사람인데 실질적인 가능성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탄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법무부가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제리 네들러 하원 의원,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들이 증명될 경우에는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하원의 지금 선거법 위반 사실, 이것은 검찰이 이미 이번 파일에서 밝힌 것인데 이 사실만 가지고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특검의 러시아 수사 결론까지 일단 기다려본다 하는 것이 대부분 하원 민주당 리더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언제 결론을 낼 것인가, 앞으로 한 달 후냐 1년 후냐, 이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풀 픽처를 볼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 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특검의 파일이나 연방검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그의 변호사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입건한다든가 또는 입건하겠다는 데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별개의 파일에서는 러시아 사건은 계속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들과 겸해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 어떤 돈이든지 선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은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방법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하는 것인데 이 위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의도를 했느냐 또는 계획이 있었느냐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내가 창피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돈을 줬다 하면 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또 문제입니다.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여인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법적인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적 기준이 있는데 1973년도 그리고 2000년도 두 번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대통령의 기소로 인한 정부 기능의 혼란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인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이런 전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러 특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누가 이것을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그 순간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제한이나 유권 해석도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기다렸다가 기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여인에게 돈을 준 시기가 2016년도니까 이것이 이제 위법이 된다면은 2021년까지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느냐, 그런 법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probably does, 아마 있을 걸, 이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법정 모욕죄로 감옥에 갔던 애리조나 보안관 조 알파이어를 사면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니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아마 자신에 대한 사면권이 있을 걸이라고 한 후에 이어서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탄핵이 뒤따를 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12월 10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부 지역에 혹한과 폭설, 진눈깨비와 겨울 눈폭풍이 몰려오면서 어제 하루 동안 고속도로 결빙, 정전 사태, 폭설과 추위로 수십만 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는 어제 오후 기준 12인치 이상의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조지아, 엘라바마 일부, 테네시주에 걸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고속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가 줄을 이었고, 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쏟아진 눈에 갇히거나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차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번 폭설로 인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후임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을 면접보는 과정에 있다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닉 에이어스라고 확신을 갖고 보도했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 닉 에이어스에 대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어젠다와 함께 할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인 에이어스는 임기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후임에서 배제됐습니다. 에이어스가 제외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막 메도우 하원 의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밴쿠버에서 비행기 환승 중 체포된 몽환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겸 부회장이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몽환저우는 어제 공개된 보석 신청서에서 자신이 밴쿠버와 오랜 관계에 있으며 중요한 자산을 밴쿠버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구금 이후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다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몽환조우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체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몽환조우의 보석 심리는 오늘 오전에 재개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오늘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같이 유권 해석함으로써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오늘 판결문에서 회원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혀 영국이 나머지 EU 회원국들과 협의 없이 브렉시트를 되돌릴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젯밤 NFL 최강팀인 LA 램스를 눌러 이겼습니다. 스코어는 15대 6. 이로써 베어스는 시즌 전적 9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후반전 강력한 수비팀의 활약으로 램스의 최고 공격팀을 꺾었습니다. 베어스는 다음 주말 숙적인 그린베이 패커스와 대전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을 잇는 제임번 익스체인지 완공이 2022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주요 교통당국은 당초의 완공일을 2019년으로 잡았었습니다. 일명 스파게리 보울로 불리우는 이 인터체인지 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에서 도주했던 강도범이 다시 붙잡혔습니다.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9살 알리시아 지닌스는 지난주 금요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한 쿡카운티 형사법원 청사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를 풀고 도주했는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후 시카고 남부에서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 30도대 추운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5도. 내일도 추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1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밤사이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3도입니다.